판데믹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이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정부 관리와 대학 교수부터 의사, 농민, 노인, 심지어 젊은이들까지 사람들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쓰러지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마다 새로운 무덤이 들어서고 대도시의 병원과 연관실은 포화 상태입니다. 의사들은 대규모 백신 접종 이후 폐결절, 갑작스러운 뇌졸중, 급증하는 원인 불명의 죽음에 대해 조심스럽게 속삭일 뿐입니다. 베이징 당국은 정보를 통제하며 대중이 위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4억 인구 대국에서 도시와 시골 마을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텅 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중국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프로그램에서 그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코로나보다 더 끔찍하다. 급속 확산 24시간 내 사망. 중국 전역소 사람들 쓰러지고 병원 마비. 중국 전역에서 다발적인 전염병이 폭발하며 광범위한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도시의 병원들이 수용 능력을 초과했습니다. 영상과 소셜미디어 게시물에는 긴 대기줄과 환자들로 넘쳐나는 소아과 병동, 급증하는 아동 및 청소년 환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학교가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당국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중국이 새로운 코로나19 파동에 직면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청장년층의 급사율이 치솟고 있고 심각한 폐렴의 징후인 백색폐 사례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헌성의 3세 남아는 섭씨 39.8도, 화시 백산판 6도의 6도 예고열 증세를 보였습니다. 의사들은 단순 감기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24시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화한성 부양의 장모 씨는 아들이 사망한 후 의료 기록에 심각한 감염과 어형 독감, 인플루엔자와 진단이 추가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병원이 오진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본토 관영 매체가 어형 독감으로 인한 아동 사망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로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광범위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발병 정보를 은폐해온 중국 공산당의 긴 역사를 고려할 때 많은 이들은 실제 사망자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토 매체들이 보도한 다른 심각한 사례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장성의 12세 소녀는 고열이 난 지 하루 만에 왼쪽 폐가 백색폐로 변했습니다. 항저우의 39세 청보 씨는 독감 진단을 받고 3일간 자가 격리를 시도했으나 폐 여러 곳이 하얗게 변하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홍콩에서는 두 살배기 여아가형 독감으로 인한 뇌염과 심각한 합병증을 앓았고 13세 소녀는 B형 독감에 걸린 후 사망했습니다. 한편 전례 없는 빈도로 돌연사가 보고되면서 많은 시민은이 위기가 실제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인지 아니면 백신 부작용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대학 교수, 의사, 기업, 임원, 농민 등 직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예고 없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2월 이후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제 변종 H3N2 바이러스가 출현했으며 예년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증상은 코로나19와 매우 유사하며 이미 광범위한 휴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전반에 걸쳐 수많은 사람이 이번 시즌 어형 독감이 과거 코로나 파동보다 더 심각하다고 호소하며 극심한 고통과 급격한 증상 악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과 노인도 똑같이 취약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한 명이 감염되면 곧 온 가족이 쓰러진다고 보고합니다. 많은 도시에서 다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공공행사나 붐비는 장소를 피하고 있습니다. 본토인들은 주변 젊은이들의 급사 소식을 인터넷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심혈관 질환이 점점 더 젊은 층을 강타하고 있다. 고스며 그 원인으로 과도한 압박, 치열한 경쟁, 번아웃, 뇌이조한 코로나, 후유증, 심장마비, 뇌졸중, 그리고 원인 불명의 돌연사를 꼽고 있습니다. 저우커 후에 한마을 주민 리 씨는 사망자가 너무 많고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져 있어 많은 가정이 화장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시신을 땅에 직접 매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장례 음악이 거의 멈추지 않고 울려 퍼지며 들판 곳곳에 새로운 무덤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또한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급격한 증가로 많은 사람이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과 수백 명 규모의 마을에서 최소 8인곤의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는 주민들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중국의 진짜 위기 코로나는 빙산의 일각 침묵의 살인병이 나라를 삼키다 곳곳에 새 무덤, 연관실 포화. 2021년부터 중국 공산당은 10억 명 이상을 대상으로 국산 백신 접종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전 세계적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XX에 올라온 게시물이 다시금 우려의 불을 지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3, 4차 접종을 마친 60대 노인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다. 이 메시지는 강렬한 경고를 울리며 정부가 오랫동안 회피해온 질문들을 다시 꺼내들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버전 틱톡인 더우이는 백신 부작용이 인기 검색어이자 격렬한 논쟁 주제가 되었습니다. 농촌 주민 사망자 급증을 다룬 영상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용자들은 우리 마을 160명 중 과부만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남자들이 먼저 죽었다. 고향 사람들 상당수가 백신 때문에 죽었다. 50대 사망자가 너무 많다. 우리 동네도 똑같다라고 썼습니다. 한 바이럴 영상에서는 한 여성이 친척이 아이들 백신 접종을 위해 해이롱장성 왕쿠위원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가는 길에 도처에 새 무덤이 보였다며 역병의 해가 닥친 것 같다고 두려워했습니다. 친척은 그건 팬데믹 때 백신 맞고 생긴 일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성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설 지나고도 열어 죽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약해졌나?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나? 사람 목숨이 닭보다 못하게 취급된다. 인류가 멸종하는 건가? 인구가 줄고 있다. 어떤 마을은 사람이 거의 없고 빈집 투성이다. 노부부가 죽고 집이 버려졌다. 집셋 중 하나는 비어있다. 댓글창에서도 같은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젊으나 늙으나 많이들 떠났다. 무덤수가 폭증했다. 2,000명 넘는 마을인데 며칠 건너 한 명씩 죽는다. 어제만 해도 60대 2명이 갔다. 다른 이들은 충격적인 주장을 더했습니다. 백신이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폐결절, 유방결절, 림프결절을 유발한다. 사례가 너무 많다. 병원에서는 폐암으로 치료한다. 지난 3개월 동안 해울빈 의대 제2병원에서만 매일 100건 이상의 폐수술을 했다. 또 다른 사용자는 나는 한 번도 안 맞았는데 아주 멀쩡하다라고 적었습니다. 사용자 샹루는 한 중국 여성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녀는 중국 남자들은 연금을 받을 나이까지 살지도 못한다. 대부분 예식 50대에 죽는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2020년 중국 인구 조사를 인용해 10프리모 50세 남성 수가 2010년에 비해 거의 1분 수준으로 줄었다고 지적하며 이 시기가 남성 사망률 급증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연간 50만 명 이상의 돌연사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72% 이하시겐가 남성이고 평균 연령은 불과 32세라고 덧붙였습니다. 3년의 팬데믹 기간 중공은 국산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많은 의사가 사석에서 급조되고 수준 미달이라고 평했던 바로 그 백신입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의 수많은 게시물은 폐결절, 백혈병, 심장마비, 뇌졸중, 돌연사 사례를 상세히 전하며 이를 강제 백신 접종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는 중공이 자신들을 실험실주 취급했다고 말합니다. 음력 7월 14일 중국의 귀신 축제인 중원절 백중에 전국의 거리는 지전 종이 돈을 태우는 연기로 가득 차 일부는 이를 지옥 같은 풍경이라 묘사했습니다. 관측통들은 조상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예년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주목했습니다. 압도적인 의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는가? 많은 사람은 설명이 간단하고도 소름 끼친다고 믿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비평가들에게의 광경은 당국이 필사적으로 감추려 하는 심각한 인구 감소의 또 다른 증거일 뿐입니다. 즉 사용자들은 공산당의 대량 학살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는 잘 알려져 있다. 중공 관리들은 위에서 아래까지 아무도 백신을 안 맞았다. 바이러스부터 백신까지 공산 중국이 저지른 모든 일은 결국 드러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중공은 사라지고 악은 무너질 것이며 세상은 다시 정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새로운 무덤, 붕괴하는 출산율, 사라지는 남성들, 그리고 급증하는 돌연사 보고 밑바닥에서 터져나오는 증언들은 중국 공중복권의 암무한 풍경을 그려냅니다. 이 위기가 백신 부작용이든 치료되지 않은 코로나, 후유증이든 혹은 더 광범위한 시스템의 실패든 본질적인 문제는 같습니다. 바로 투명성의 부재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는 질병과 백신 위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중국 14억 인구 증발의 미스터리 일선 도시부터 시골까지 유령 도시와 팬데믹 때보다 더 텅 비었다. 최근 한 중국 블로그가 기한 변화를 묘사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거리만 비정상적으로 조용한 게 아니라 대형 쇼핑몰조차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을 정도로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전역의 많은 도시가 낯설게도 텅 빈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상업 중심지는 황량하고 야시장에는 파리만 날리며 보도에는 행인이 드물고 한때 콩나물 시루 갔던 지하철에도 빈자리가 널려 있습니다. 블로거는
충격적인 깨달음을 공유했습니다. 고향 마을에 사는 친척이 말하길 그곳에도 남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식 인구가 14억이라는데 블로그는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은 나 어디로 갔단 말인가? 정말 우리 인구가 14억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시에도 시골에도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국 공산당은 대규모 백신 접종을 강요했습니다. 중국산 백신 접종 후 부작용과 사망 보고는 광범위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팬데믹의 여파는 계속되는 질병과 사망의 물결과 결합하여 여전히 중국 대륙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도시에 수많은 네티즌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칭다오의 한 주민은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조용해서 불안할 정도입니다. 중국 인구 14억의 칭다오만 11만이라는데 시민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오늘 오후에 쇼핑몰 몇 군데를 돌고 방금 야시장에 다녀왔는데 싹 다 비었습니다. 거리나 공원에는 노인과 아이들 빼고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젊은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공장에도 일손이 없고요. 다들 집에만 있는 겁니까? 쇼핑몰엔 손님보다 주인이 더 많아요. 야시장 상인이 그러더군요. 올해 초부터 사람이 줄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다니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요. 도대체 칭다오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관측통들은 점점 더 많은 도시가 공동화, 조짐을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허브 중 하나인 선전조차 여해가 아닙니다. 10년 전 선전 인구가 막 1000만을 넘겼을 때만 해도 새벽 3시 야식 노점상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지금은 서류상 주민이 2000만에 육박하는데도 른강이 공단은 비어있고 바완의 도심마을은 조용하며 코스트시티 동문 같은 핵심 상권조차 임대 표지판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질문은 계속됩니다. 선전 인구는 어디로 갔습니까? 상하이의 상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지하철은 덜 붐비고 시내 중심은 썰렁하며 쇼핑몰 유동 인구는 예전의 절반 수준입니다. 어떤 이들은 경기 불황으로 많은 주민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젊은 층이 결혼을 안 하고 출산율이 무너져 도시가 늙고 쪼그라들었으며 노인과 독신만 남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더 심각한 원인을 의심합니다. 이 현상은 중국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는 계속 밖으로 팽창하는데 사람의 물결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지역의 64, 오피야시엔가 인구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있습니다. 60피야시엔 이상의 성생시에서 인구가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적 변동이 아닙니다. 경제 발전, 교육, 공공서비스, 제도 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구조적 도전을 반영합니다.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시스템적 연쇄 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인구 1300만 명이 사라진 동북 삼성이 그 극명한 예입니다. 출산율 반토막 산부인과 학교 문구점 줄도 산 악몽은 이제 시작일 뿐. 정부가 과거의 산화 제한을 풀고 보조금을 주며 새 자녀 정책을 장려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은 결혼이나 출산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경고 신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중국 사회의 전환점일지도 모릅니다. 평시 국가에서 출산율의 절벽식 추락은 심각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2016년 중국의 신생아 수는 178배 1616만 명이었습니다. 불과 8년 만에 그 숫자는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6.0에서 1.02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는 한국보다 간신히 높은 수준이며 세계 뒤에서 2등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세포 33만 명, 연간 추정치는 800만 명 미만입니다. 중국에는 3,82개의 모자 보건기관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각 시설이 하루에 받는 출산은 한 줌도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저우, 링샤, 벙저우 등의 병원들이 2023년부터 산부인과 폐쇄를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최소 10곳 이상의 병원이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호황을 누리던 산후조리원도 적자입니다. 10곳 중 한 곳은 폐업했고 2곳은 운영을 중단했으며 남은 곳들도 간신히 버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한파는 교육계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초등학교 수는 20만 개에서 14만 개로 일이 줄었습니다. 대학은 신입생 부족에 직면했고 중학교 교실은 반쯤 비었으며 초등학교는 통폐합을 강요받고 유치원 폐원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청두에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4월 사이 유치원 70곳이 문을 닫아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출산율 붕괴는 한때 안정적이었던 교육 수급 균형을 박살냈습니다. 관련 산업인 서적, 문구, 체걸상, 사교육,
유학 업계 모두 규모 축소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여행용품은 팔리지 않고 아동복은 만년 세일 중이며 분유 업체들은 재고를 헐값에 덤핑하며 소비 사슬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주택 시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가 없는데 누가 패밀리카를 사고 가족 계획이 없는데 누가 큰 집을 사겠습니까?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질문이 분위기를 포착했습니다. 누가 중국의 출산율을 박살냈는가? 5년 만에 출생화 수는 40PRCN 줄었고 신규 경쟁 노동력은 90PRCN 위축됐습니다. 인구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관리들이 공개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아이 좀 낳아 달라고 애원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젊은 세대의 잘못일까요? 저조한 결혼율과 출산율은 증상일 뿐입니다. 그 밑에는 교육, 주거, 의료라는 세 가지 집 누르는 짐이 있습니다. 수년간 집값은 살인적인 수준으로 치솟았고 교육비는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많은 평범한 가정은 집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해 부모의 노후 자금을 털거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했습니다. 수치상으론 수백만 위안 자산가처럼 보이지만 당장 쓸 현금 5천 위안도 없는 허울뿐인 부자들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 누가 감히 아이를 낳겠습니까? 분유부터 학비, 병원비까지 모든 것에 값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아이를 괜찮은 학교나 학원에 보내려면 수천 위안이 우습게 깨집니다. 수백만 위안 파트에 살아도 아이에게 기본적인 안정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가 중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피임약이 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천문학적인데 돌아오는 건 없을 때 시스템적 압박은 서민들의 살공간과 희망을 서서히 쥐어짜 버립니다. 관측통들은 이러한 급격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결국 중국의 연금 시스템을 압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아이가 적다는 건 내일 노인을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연금 고갈, 정년 연장, 가중되는 의료 압박은 이미 눈앞의 현실입니다. 미래의 많은 가정은 암흑실에 직면할 것입니다. 노인 환자로 가득 찬 병원, 대기자 명단이 끝이 없는 요양원, 그리고 전일제 직장과 전일제 간병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중년의 자녀들 말입니다. 인구 문제는 차트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경고선입니다. 이 궤도를 뒤집 못한다면 중국은 젊은이가 없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 인구 배당 효과뿐만 아니라 국가를 지탱하는 활력과 희망마저 잃게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고속철도 귀족 생활의 민낯 폭로, 상하의 가짜 사교의 명사들의 황당한 각본과 일확천금을 쫓는 사회.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온라인 환경은 누구나 라이브 스트리머가 될 수 있고 무엇이든 라이브 커머스로 팔 수 있는 무한한 무대로 변했습니다. 밤이 되면 길모퉁이 상점 앞 보도는 시청자들의 팁후원을 구걸하는 소규모 스트리머들로 가득 찹니다. 그들은 판매를 위해 끊임없이 소리치고 포즈를 취하고 노래하고 춤춥니다. 물건 몇 개 팔기 위해 온라인 유명인들의 각본이 얼마나 황당해졌는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가장 화제가 된 트렌드 중 하나는 소유과한 생활 더 엘리건트 라이프 운동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부유한 사교의 명사 행세를 하며 가상의 세련된 라이브 스타일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교하게 꾸며진 외관 뒤에는 핀도더도 더식 공동의 럭셔리 테마 버전만 있을 뿐입니다.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심지어 고속 열차 안에서 차를 마시거나 꽃꽃꽃질을 하고 소품을 이용해 포즈를 취하는 연출 영상을 찍으며 힘들이지 않은 화려함과 귀족적 여유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트렌드는 더윈과 샤워수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보디오 회의론이 뒤따라 과장과 코믹한 재현이 가득한 패러디 콘텐츠가 쏟아졌습니다. 엘리트 생활에 대한 조작된 환상으로 시작된 것이 온라인의 구경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사례는 상하이 명한 사교의 명사 스캔들이었습니다. 한 호기심 많은 사용자가 엘리트 여성들의 배타적인 채팅방이라고 선전하는 곳에 가입하기 위해 500약 70달러를 냈습니다. 2주 동안 조용히 관찰한 끝에 그는 그것이 집단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스로를 부유하고 아름다운 여성 백부이라 칭하는 무리가 돈을 모아 온라인상에서 호화로운 삶을 조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드에 자랑하던 명품 가방, 디올 주얼리, 우아한 애프터눈 티는 모두 공유 구매였습니다. 수백 위안 럭셔리 티타임은 실제로는 명예 여성이 나눠내서 인당 100위안도 안 들었습니다. 3,000짜리 호텔 스위트룸은 15명이 함께 빌려 각자 200위안 정도 내고 돌아가며 목욕 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려함은 공유된 환상일 뿐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상하이 명한 이야기는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는 커녕 많은 인플루언서는 오히려 논란을 이용해 자신의 우아한 라이브 스타일 브랜딩을 강화했습니다. 영상에서는 대저택, 디올, 에르메스를 자랑하지만
정작 입고 있는 옷과 액세서리는 자신들의 라이브 방송에서 파는 싸구려 공장제 물건들입니다. 이 전술은 시청자를 속일 뿐만 아니라 소비 환상을 부추어 팬들이 같은 물건을 사면 자신들도 그 세련된 세계로 격상될 거라 믿게 만듭니다. 여기서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고속철도에서의 우아한 생활입니다. 각 세그먼트는 치밀하게 연출됩니다. 매끈한 열차 외관의 영화 같은 숏으로 시작해 화려한 여성이 알루미늄 가방을 끌고 비즈니스석에 앉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자리를 소독하고 일회용 커버를 깔고 꽃과 가습기 미니 닭이 세트를 세팅합니다. 어떤 이들은 휴대용 스토브를 가져와 쇠고기와 채소를 넣은 컵라면을 끓이고, 다른 이들은 휴대용 착즙기로 신선한 과일 주스를 만들며 공주님 스타일 쓰레기 봉투까지 가지런히 정돈납니다. 개 중에는 핸드백에서 초소형 휴대용 냉장고를 꺼내 새우시 도시락과 탄산음료를 진열하며 마치 전용 스튜디오 안에서 여행하는 듯한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식사 의식이 끝나면 커리어 의식이 시작됩니다. 노트북과 레이저 키보드를 꺼내 수백만 위안짜리 비즈니스 계약을 협상하는 척 연기합니다. 쉴 때는 미니 프로젝터를 펼쳐 열차 창문을 가니 영화 스크린으로 바꾸고 마스크팩을 붙이며 접이식 욕조에 발을 담그는 등 객실을 풀서비스 스파로 변신시킵니다. 우아한 생활, 퍼포먼스는 이제 남성 인플루언서들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우아한 디디 기사, 우아한 마작꾼, 공중 화장실의 우아한 남자 같은 패러디 영상이 넘쳐납니다. 한 바이럴 영상에서는 남자가 소독제, 향초, 매드펫을 들고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 그곳을 잔잔한 배경 음악이 흐르는 럭셔리 스파로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유머 이면에는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우아한 라이브 스타일, 제작물들은 정교한 판넬 수작에 불과합니다. 인플루언서들은 고속 열차를 미용실로, 사무실을 세트장으로, 화장실을 제품 쇼케이스장으로 바꿔 시청자들의 소비 심리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 광경은 중국 인플루언서 경제의 더 깊은 문제를 드러냅니다. 누구나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삶의 모든 구석이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진정성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평론가가 직설적으로 말했듯서 제발 정신 차려라. 망상에 빠진 스트리머들의 현금 인출기 노릇 좀 그만해라. 사람들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다. 사회가 결과만 맞으면 과정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위에서는 성과를 조작하고 아래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규칙을 깨고 편법을 찾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규칙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 경제가 차가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얼어붙고